월 300만원.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자 안정된 노후의 상징과도 같은 꿈의 연금액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돈으로도 배우자의 5년 병수 발에 평생 모은 통장이 바닥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월 평균 사적 간병비는 370만원에 달합니다. 월 300만원의 연금 수령액을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기막힌 현실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병파산, 간병지옥이라 불리는 이 냉혹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절망이 아닌 현실적인 희망을 찾아보려 합니다. 박철민 씨, 올해 68. 그는 동기들 사이에서 성공적인 은퇴의 표본으로 불렸습니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퇴직하며 받게 된 퇴직연금과 꼬박꼬박 부어온 개인연금을 합치니 매달 통장에 300만원이 넘는 돈이 정확히 찍혔습니다. 수도권에 대출 없는 아파트 한 채도 온전히 그의 것이었죠. 그의 소박하지만 단단한 계획은 아내와 함께 작은 차를 몰고 전국을 여행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며 웃던 아내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모든 계획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공동 간병 인실을 권했지만 의식도 온전치 못한 아내를 참아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둘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개인 간병인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계산된 노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간병비는 하루 1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치솟았는데 박 씨가 마주한 현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달 간병비만 400만원. 그의 연금 300만원으로는 택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식들 결혼시키고 남은 돈 혹시 몰라 비상금으로 묻어두었던 퇴직금 통장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통장 잔액은 속절없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견디다 못한 박 씨는 정부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그에게는 동아줄과도 같은 제도였습니다. 서류를 챙겨 들고 상담 창구에 앉았을 때만 해도 그는 한숨 돌릴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답변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어르신 안타깝지만 대소변 관리가 스스로 안 되는 환자분은 저희 서비스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많은 중증 환자 보호자들이 겪었던 사례처럼 정작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제도의 문턱에서 외면당하는 아이러니를 그 역시 마주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5년간 2억 원이 넘는 돈을 간병비와 치료비로 쏟아부었고 그의 통장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덩그러니 집 한 채와 마이너스로 돌아선 생활비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박철민 씨의 이야기가 특별한 비극처럼 들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가 그 이유를 증명합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5세인 반면 질병 없이 건강하게 보내는 건강 수명은 66.3세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의 평균 약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군가의 돌봄을 받거나 혹은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시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17년의 공백을 개인의 힘만으로 특히 하루에 15만원에 육박하는 간병비를 감당하며 버텨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간병 파산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는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한 공동 연구에 따르면 남성 암 환자의 86.1%가 아내에게 돌봄을 받는 반면 여성 암 환자는 36.1%만이 남편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돌봄의 책임이 유독 아내와 딸에게 집중되는 현실. 이는 단순히 전통적인 성 역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해야 할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여성이 희생되는 구조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아내분들, 따님들이라면 마음속으로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져 보셨을 겁니다. 아픈 나는 과연 누가 돌봐주지? 자, 박철민 씨의 이야기가 너무나 아프게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패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연금을 만능 방패가 아닌 기초체력으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연금을 노후의 모든 위험을 막아주는 완벽한 갑옷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병의 현실 앞에서 연금은 기초체력일 뿐입니다. 기초체력 위에 별도의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비나 자녀 지원에 섣불리 사용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이전하여 세제 혜택과 함께 안전하게 운용해야 합니다. 이 IRP 계좌가 바로 간병과 같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당신을 지켜줄 첫 번째 비상무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내 집을 최후의 보루로 활용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만약 박철민 씨가 위기 상황에서 주택연금이라는 카드를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주택연금은 내 집에 계속 살면서 이를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1주택자라면 가입 가능하며 평균적으로 매월 100만 원이 넘는 추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간병비로 매달 수백만 원씩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당장 나의 존엄한 노후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보다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상속이 아닌 생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셋째,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소득이 줄면 건강보험료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지역가입자에게는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남아있는 연금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박철민 씨처럼 월 3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자가주택을 보유했다면 소득이 없던 시절보다 오히려 훨씬 많은 수십만 원의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건강보험료를 노후 생활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만 실제 가용 현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간병과 같은 거대한 변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금융적 대비책을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준비는 바로 대화입니다. 돈보다 먼저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터놓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중 한 명이 아프면 간병은 누가 할 것인가? 간병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인가? 이 질문들을 더 이상 피하지 마십시오. 가족 간의 솔직한 대화와 합의가 있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함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억 원의 돈보다 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무거운 불안감으로 다가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간병지옥이라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며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든든한 연금도 평생 모은 재산도 한순간에 녹아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간병의 무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의 노후를 지켜줄 비상무기는 무엇인지 점검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마주 앉아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피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나와 내 가족의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